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렇게 새해가 돼서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늘 아래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정말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키키 방송 우리 시청자분한테 매일 책을 읽어주는 방송을 하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저자로서 우리 작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 환단고기도 집필하시고 너무 책이 많으셔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인사보다도 우리 작가 선생님 휴강정 작가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일 맞이해가지고 1일 날 첫날 우리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1월 1일 첫날 선생님을 네. 모시게 돼서 제가 너무 영광이에요. 저도 멋집니다. 너무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다른 책은 많지만 꿈을 이루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 이거를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셨어요. 어떤 분이 작가분이실까 그리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방송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일반 방송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했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댓글이 올라옵니다. 일본의 혼다 박사님 네, 주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데 명사 초대서 우리 신 작가님 모시고 방송합니다. 네,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 작가님은 언제부터 책을 그렇게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쓴지는 오래됐습니다. 이제 29년, 약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그 평생을 뭐 책만 쓰고 사셨다는 거네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책 쓰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그쪽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세요? 상 한 번 못 타봤어요. 문학상을. 문학상을? 그런데 이렇게 대작을 만드시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작가 선생님 되셨다는 건 좀 의아한데요. 그게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책 제목도 꿈은 이루어서 네. 자신에게 선물하는 게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꿈은 이루어서.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꿈이 가장 네. 확실한 목표인 것 같아요. 꿈이 그거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선생님 제목을 보고 이거는 정말 읽고 싶은 거야. 꿈은 이루어서 자신에 대해 선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평상시대 아는 거기도 하지만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정말 좋은 책인데도 어떨 때는 읽어야지 하면서 졸리고 잘 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옛날에 어린 왕자 이야기처럼 우리 어른들이 읽는 동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목표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어른이 읽는 동화. 어른이 읽는 동화. 대신 아이하고 같이 읽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도 쉽게 읽을 수가 있고 어른도 읽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주인공이 있잖아요. 긍정이와 웃음이. 어떻게 그 주인공을 그렇게 또 선정을 하게 되셨어요? 저 자신이 좀 긍정적이고 그 웃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저 자신을 세뇌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제목을 긍정이와 웃음이. 긍정이와 웃음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고 맞아. 웃으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알면서 못하는 재미가 있는 거지. 알면서 못하는 재미? 하는 재미도 있지만 못하는 재미도 있죠. 그래야지 그게 그리움으로도 남고. 그렇구나. 이래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과 작가 선생님의 대화법이 다르구나. 왜냐면은 우리는 알면서 못하는 재미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자체도 긍정적이네. 못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못하는 재미가 아니라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았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네. 이 사람 중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못다한 사람. 못다한 사람. 못다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못다한 사람. 그래. 부족한 것도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도 시청자분들이 들어주셨어요. 장동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못다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생각하네. 짝사랑 해보셨어요?
아, 짝사랑 해봤죠. 아, 예. 해봤어요. 가슴만 일반적으로 콩닥거리는. 가슴만 콩닥거리는. 짝사랑이 좋은 점도 아세요? 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 될 수 있는 변함없는 거고요. 사랑이 되고 예,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리움으로. 그러면 아, 그래. 더 환상적이고 더 몽환적이고. 맞아.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남들이 유효-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유효기간이 있대요. 예. 근데 그 유효기간이 있으면은 그 사랑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움가 없는데 짝사랑 하다 보니까 맞아.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 짝사랑 해봤는데 어우 예. 짝사랑 안 해보고 나서 사랑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말도 안 해봤는데 예. 어느 분이 막 이런 한복을 입고 대금을 연주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음악을 녹음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금을 연주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한 번도 말을 안 해보고. 예. 근데 짝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기서 대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거리더라고. 야, 그게 짝사랑인가 봐. 저는 전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인연이 있으셨나. 그렇구나. 맞아. 잘은 인연이 있어. 모르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그분랑 짝사랑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어졌다면 또 그때 유효기간이 지나서 뭐 끝나고 말았겠지만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아련하고 아릿하고 대금 연주하는 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리움은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렇지 맞아. 그리움은 유효기간이 네. 없어. 그리고 그 소리 없는 그리움이 가장 진한 사랑인 것 같아요. 소리 없는 그리움이 가장 또 혼자서 이렇게 짝사랑하는 거가 이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또 감동받았어. 그냥 소리 없는 그리움. 어우, 우리 같으면 그냥 그리움이라고 그랬는데 또 소리 없는 그리움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네네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 그리움이 보름달처럼 둥실 떠오르는 것이 가장 멋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리움이 안 떠오르는 사랑은 뭐 큰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살면서 예. 2022년에는 목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어우, 왜냐면 예. 지금 그리움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만났는데 보고 싶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어디를 가서든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혼자 노력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제가 긍정이한 오수미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맞아요. 어떻게 짜증나기도 하는데 제가 일부러라도 긍정이하고 웃음이하고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러면서 즐겁게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도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긍정이와 웃음이를 주인공으로 삼고 선생님 책을 풀어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22년에도 살기는 힘들지만 긍정이와 웃음이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요즘 코로나 전국이 힘들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세상은 힘든 게 정상입니다. 힘든 게 정상이지 어떻게 편한 게 정상이 되겠어요? 힘든 게 정상이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배를 만들 때 안전한 항구에다 이렇게 묶어두려고 메어두려고 만들지 않거든요. 더 멀리, 네. 더 험한 세상, 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 배를 그냥 이렇게 전시해 놓으려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 가라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더 거친 세상 가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면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장소가 어디인가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그때만 편한 장소. 어딘가 생각을 해봤더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데요. 배설까지 책임을 져줘요. 네네. 그게 병원 침대. 병원 침대. 거기가 가장 비싸요. 또. 그러네. 병원 침대 얼마나 비싸요,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그럼요. 근데 거기 왜 그 자리를 안 가려고 그러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다. 꿈이 없는 거가 일이 없는 거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편한 거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의미도 있는 거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맞구나. 정말 맞구나. 가장 편한 데가 남이 다 해주니까 어쨌든 침대야, 병원 침대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조금 바꾸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 네네. 생각을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바꾸니까 맞네요. 그러면서도 가장 비싼데. 근데 사람들은 맞아. 뭐 사람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왜 자꾸 불행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너무 쉽게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행복, 기쁨, 웃음 이런 건 정상이고 슬픔, 눈물, 아픔, 고난 이거는 나한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인생은 슬픔이 있으면 행복이 있는 거고 눈물이 있으면 웃음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으면 성공도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걸을 때 모습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걸을 때 한 손이 앞으로 나가면 한 손이 뒤로 가요.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 한 발이 뒤로 가요. 네. 어긋나요. 인생은 어긋나면서 가요. 행복이 있었으면 당연히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슬픔 그 자체로 다 아파할 이유가 아니라 그러네요. 인생 겪어보라고. 더 많은 걸 느껴보라고. 아니 인생에 행복만 느끼고 웃음만 느끼고 그랬으면 그 사는 재미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네. 극복의 의미도 없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 네,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뒤에 있으니까 이게 어긋남의 인생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듯이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 있고 부딪히면은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그냥 침울해지고 더 심해가서 우울증이 생기고 극단적인 생활하고 이런단 그렇죠.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넘어지는 게 정상이 되니까요. 맞아. 제가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을 보니까 멋져 네. 보이고 매력도 있어 네네네네. 보이고 정우성 씨 같은 분이 멋있어 보이지만 다른 동물이 봤을 때 보면 기형이에요. 아 그러네. 다리는 가늘고 네. 위에는 상체는 더 굵어요. 머리도 크고 그럼 가군주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무거운 거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다리 두 개가 가늘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당연히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는 일만 하면 되는 거가 인생이라고. 당연히 넘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넘어진 거를 창피함으로 알고 자기만의 그런 줄 알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하게 그랬구나. 그럼요. 맞아. 선생님 말씀대로 동물들이 봤을 때 네 발로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를 봤을 때 정말 기어가를 보겠네. 대단하다. 그냥. 기다란 동물이 기다랗게 생긴 동물이 서서 가는 동물이 없어요. 인간만 기다란 동물인데 서서 가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실패하는 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는 그 자꾸 실패하잖아요. 여러 번 실패하잖아요. 네네. 그걸 실험을 몇 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성공 하나를 위해서 여러 번 실패하는 거 그거 실험이에요. 그걸 왜 힘들어하냐 이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인생도 넉넉해집니다. 힘들어할 일도 별로 많이 줄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에 많이 힘들었고 넘어지면서 왜 나만 일어나? 사람들 특히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런 고통이 남한테만 오나 나한테만. 네.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다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슬픈 일도 다 있는데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죠. 책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아니구나. 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네. 특별한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사람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선생님 사실 귀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시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혹이라도 힘들고 또 좌절된 분도 있고 희망을 잃은 분이 있다면 선생님 말씀에서 긍정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나만 힘들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람 부는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바람이 나한테만 오지 않아. 네. 고르게 갑니다. 네, 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나만 젖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젖어요. 네, 맞습니다. 인생이라는데 우리가 같이 참여한 이상 네. 다 같이 똑같은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극히 잘못된 생각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인생 심심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없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황한가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도보여행가요. 네, 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그때 감동이었었는데 자유로우려면 외로워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유로우려면 외로워. 네, 자유로우려면 자유를 가지고 싶으면 외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갖는 순간 분명히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게 정말 명언입니다. 다 알면서 사실은 사람들은 맞죠. 그런 얘기 왜 나만 이래 나만 모른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왜 나 인생이 이러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아냐면 명쾌하게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 책을 소개하면서 저도 많이 깨닫잖아요. 그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미리 아는 얘기인데 저희는 실천을 못했고 그렇죠. 이미 아는 얘기인데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였구나. 나만이라는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나만 힘들지 않다니까. 다 힘든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나만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 옷자락이 많이 흔들리는 거는 내가 입은 옷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부딪힌 바람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람도 지나간다 보다 두나 보다 그러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거를 엮어가시면서 글을 만드시잖아요. 예. 아까 30년 정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94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94년. 네, 그러니까 거의 횟수는 29년 됐고 네. 좀 30년 가까이 됐고 시인으로도 활동하시고. 제가 시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글을 시작한 건 시인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 시가 이제 답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 극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시가 진짜 한번 말씀드려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가 왜 돈이 안 되는가를 제가 이제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거. 우리가 이제 시를 잡지에다 실으면 네. 신문이나 실으면은 10군데 실으면 돈 주는 데가 한 군데 줘요. 네. 보통 시는 왜 그런지 돈을 잘 안 줘요. 잡지에 실어도 잘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자전 10군데 내면 돈 주는 데가 한 군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그러면은 한 편에 얼마 주느냐? 5만 원 줘요. 한 편에. 보통. 그것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하나. 그러니까 10군데 내면 네네네. 한 군데 준단 말이야. 한 달에 10군데 냈다고 가져보라고. 그럼 연봉이 얼마죠? 60만 원인데. 월봉이 아니라 연봉이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긴 글을 생각을 하고 소설, 수필, 뭐 평론, 뭐 별 여러 가지 진짜 했죠. 뭐 베스트셀러 나오고 여러 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들어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저작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이제 목적 안 하셔도 되네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해요.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야. 예를 들면 가수가 그 노래를 취입을 하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시를 내든지 책을 냈어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써먹을 일이 있어요? 책 파는 것밖에 없어요. 없어. 네, 근데 책이 요즘에 이제 슬픈 일인데 지금 요즘 출판 게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안 팔리는 책. 안 팔리는 책. 예. 또 하나는 아주 안 팔리는 책. 안 팔리는 책. 아주 안 팔리는 책. 네. 제가 알기로 지금 두 가지밖에 없대요. 선생님은 너무나 책을 많이 그래서 많이들 막. 제 책은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지금도 나가더라고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선생님 작품이 좋다는 거예요. 복 받았습니다. 네네, 복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저처럼 모자란 분들이 제 책을 좋아하는데. 그 전에 오늘 선생님이 저희 네. 본사 스튜디오가 신노년획입니다. 그리고 차를 가져오신 나는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오시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안 오시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전화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노년역이 아니라 노년역으로 가셨어요, 선생님이. 그 노년역 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서 오시려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모자라서 그런다 그러셨잖아요. 아 실제로 보잖아. 그래서 난 모자란 분 너무 좋다.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쓰시는 분들 보통 국문학을 전공한다든가 뭐 이런 전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셨나요? 저는 인생을 전공을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잠깐 네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글을 배워본 적이 없이 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이 등단이라는 걸 하게 돼요. 좀 특별한 분이시군요. 진짜 상 한 번 못 받았는데 네네. 제가 세 군데에 등단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세 군데에 냈어요. 시인이고 문의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냈는데 두 군데에서 됐어요. 세 군데 중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잠깐 얘기하면 제가 한옥을 전혀 몰라요. 한옥을 전혀 모르는데 한옥 책을 5권을 냈어요. 한옥을 모르는데 한옥책을 5권을 그렇죠. 냈다. 네네네. 좀 말이 되게 얼마나 특별한 분이네. 좀 독특하시고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느 날 이제 출판사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 작가님 저 책 좀 하나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직업이니까. 네네.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뜸 하는 말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옥 책을 써달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한옥을 진짜 몰랐어요.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옥을 모른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써주세요. 그래요.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욱해서 진짜 모른다는데 지금 어떻게 씁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옥은 우리나라에 집을 짓는 분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한옥을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쓴 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신 작가님이 쓰면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대표님도 다 얼추 답답했으면 한옥이니까 우리나라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한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한옥도 부탁해보고 그랬는데 한옥을 많이 알죠. 지을 줄 아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제가 인문학자니까 네네네. 그걸 풀어서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옥책을 쓰다 보니까 5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권 쓰신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문화연구소 소장님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우리나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렇고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질문하면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요즘 선생님이 가끔 이제 뭐 유튜브에 또 강의하시고 그러는 거 보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전공해서야지만이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문학을 배운 적 없이 글 썼고 네네. 그다음에 한옥을 모르면서 써서 5권을 냈고 그 책들이 너무나 잘 팔려요. 네네. 그 중에 한 권은 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관보다 빛이 더 소리예요. 그랬다고 말씀. 아주 성공했어요. 네. 아주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한문도 잘 모르는데 중국 고전을 3권을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문을 모르면서 중국 고전을 네. 번역을 했다. 저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한문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중국 고전을 3권이나 번역을 또 하죠. 근데 그 책도 거죠. 진짜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뭘 하나 꿈을 가져라. 그러면 난 그 전공 안 했어요. 나 할 줄 몰라요. 나 어떻게 알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말씀을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 상을 타본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정치학과 나온 분 한번 몇 분 되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머니 교육 받고 어머니 되셨어요. 자유로운 어머니가 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어머니 교육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만큼. 그래서 선생님을 모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안다고 해서 잘하는 거고 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경험보다 큰 스승은 없다. 내가 넘어지면서 배우고 알게 되고 터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또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 제 목적은 꿈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 말씀대로 네. 꿈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꿈이 있어야지. 지금 선생님 책대로 꿈은 이루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방향이 아닙니다. 아, 아픈 방향이 네. 아니다. 꿈이 진정한 방향인 거예요. 어느 길로 가더라도 그 꿈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북쪽 방향에 있으나 남쪽 방향에 있으나 결국은 꿈의 방향을 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꿈은 변하지 않아요. 꿈의 방향.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동서남북이라는 방향, 내가 앞으로 바라보고 앞이라고 그러는 방향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정 중요한 건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이에요. 저희들이 생활하고 하는 것이 전혀 역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방향이 앞에 목표니까 앞에 앞만 보고 간다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향 설정은 다시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이게 뭐냐면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머 너무 감동받았다. 뭐 했다 막 쿠폰을 보내주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차스민 커피 대표님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축하해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는 방송이 제 키키 방송인데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고정적으로 또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우리 방송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 설정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선생님이 아마 강의를 하시다가 1시간도 주고 2시간 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올 텐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오랫동안 자기는 할 수 없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2022년 새년도 됐으니까 지금 저희가 살면서 우리가 목표 설정도 방향도 뭐 생각하는 것도 전혀 저희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잘못 산 건 아니고 잘못 산건 아니고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오늘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쌤 말씀을 드리면서 개념을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너무나 나하고는 먼 걸로 생각하고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가 2022년에 갔으면 좋겠다고 선생님들께서 좀 방향 제시를 좀 한번 해주시죠. 글쎄 제가 방향 제시보다는 제가 제 사무실에다 옛날에 제 사무실 한쪽 면이 다 유리창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 면이 다 유리였었습니다. 근데 다 보이죠. 네네네. 근데 거기다 제가 아주 크게 써붙였어요. 이렇게 면이 넓었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라. 살아있을 때 살아라. 그리고 산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산 것처럼 살아라. 네. 살아있을 때 살아라. 그렇죠. 그리고 산 것처럼 살아라. 네. 그렇게 써놓고 제가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 몫을 다 해야 됩니다.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주저앉은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설명을 붙일수록 그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있을 때 살아라. 살아있을 때 살아라.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살아라. 산 것처럼 살아라.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흔히 들었던 사람들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뭐 이랬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있을 때 산 것처럼 살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똑같이 숨을 쉬고 움직이면서도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산 것처럼 살아라. 저런 또 축하에 또 이런 선물까지 나 이 선물을 처음 받아봤네. 랜덤까지 있는 걸로 해서 대구 남자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요. 여기 감동이 있거나 뭐 그럼 이렇게 막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주 이 방송이 너무나 괜찮은 방송이어서. 근데 여기 마이크도 없이. 마이크도 그대로 그냥 다 들어가고 그래서 다 됩니다. 무선으로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아있을 때 살아라. 그리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살아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사는 우리가 2022년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살기는 현실은 힘들지만 진짜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래야 된다. 힘든 게 정상이다. 넘어지는 게 정상이고 우리 일어설 줄만 알면 되고. 그렇지. 힘든 게 정상이고 그렇죠. 넘어질 줄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개념만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아. 그죠? 생각만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거를
왜 나만 실패했느냐? 인생에 왜 실패가 있느냐 그러는데 실패가 정상이 되니까. 실패가 정상이니까. 성공이 정상이듯이 실패가 정상이고 행복이 정상이듯이 불행도 정상인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그거를 내 인생으로 받아들여서 살면 되는 거지. 어. 왜 그걸로 힘들다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흐리를